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D램의 끝판왕이라는 그 고대역풍 메모리 HB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최고 화제는 단연 챗 GPT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재단인 오픈AI가 개발한 대하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 바로 챗 GPT인데요. 쉽게 말하면 채팅 AI 서비스입니다. 이 사용자가 대화창에 그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서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입니다. 이 AI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서버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최고의 컴퓨팅 성능이 가능해야 합니다.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첨단 메모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HBM입니다. 일전에 그 서버 CPU 경쟁에서 핵심이 메모리가 되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5나노 서버 칩으로 AMD의 그 4세대 에픽 CPU인 제노아 CPU의 경우는 처음으로 DDR5를 지원하고, 인텔 제온 CPU 맥스는 D램 중 최고라는 고대역풍 메모리 HBM이 탑재됐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프로세서 경쟁에서 이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AI 경쟁이고, 여기서 바로 기존 D램보다 생산 공정이 훨씬 복잡하고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 반대급부로 가격은 D램 대비 3배 이상 비싼 HBM입니다. 이 HBM을 알려면 D램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면 쉬운데요. 일단 그 D램은 칩을 적층할 때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연결을 와이어로 합니다. 하지만 HBM은 실리콘 간통 전극을 활용한 패키지인 TSB 통로를 통해서 칩 자체에 구멍을 뚫어서 이 전도성 재료인 금속을 채우고, 이렇게 만들어진 칩들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적층합니다. D램 여러 개를 수직 연결해서 3D 형태로 만든 게 HBM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비유하면 일단 D램은 고층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라면, 그 HBM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런 칩 적층 방식의 차이는 메모리가 차지하는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반 D램의 경우는 그 와이어로 연결하기 때문에 와이어 본딩을 고정할 추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반면 HBM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태블릿, 노트북까지 작고 얇게 만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큰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일반 D램과 HBM의 차이는 HBM이 외부로 통하는 통로가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역폭은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요. 이게 일반 D램은 32개 불과하지만 HBM은 1024까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AI, HPC 자율주행 시대에는 DDR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린 HBM이 종착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HBM은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것인데요. 이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최고 비싼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HBM을 원하는 업체들은 저렴한 HBM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싸도 성능이 탁월한 HBM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은 지난해 HBM에 프로세서 기능을 가미한 신개념 메모리인 HBM PIM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프로세서에만 부담을 너무 몰아주기보다는 메모리도 같이 연상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프로세싱이 좀 더 빠르게 되게끔 한 제품입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로세서의 한 세트처럼 딸릴 수밖에 없는 D램도 갈수록 고사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HBM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모바일 AP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노트북 CPU는 다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칩저배로 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다이에 칩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CPU 플러스 GPU 혹은 CPU 플러스 캐시 메모리 혹은 또 2개 이상의 CPU 다이를 붙여서 만든 멀티칩 패키징 방식의 프로세서가 대세입니다.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발전보다 프로세서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하나의 다이로 된 모노리식 프로세서의 제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나노 이하의 최신 미세 공정 웨이퍼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따라서 CPU 제조사들은 여러 개의 다이를 별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결합하는 디자인으로 다시 해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다이를
결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타일 간 데이터 전송인데요. 만약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게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칩과 칩 사이에 고속 연결 통로인 일종의 브릿지를 만들어서 반도체 칩 간의 연결 속도를 높인 EMIB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MIB와 같은 고속 인터페이스 외에 프로세서 업체들은 서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코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탑재한다든가 아니면 그 HBM 메모리를 적용해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서에만 연산 부담을 몰아주지 말고 메모리도 같이 연산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한 HBM 핀 같은 신개념 메모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HBM은 매우 비싼 탓에 메모리로 지금까지는 주로 고가의 GPU에서만 탑재돼 왔었는데요. 그러던 게 그 AI 시대를 맞아서 활용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버 CPU에서는 사파이어 래피즈가 처음으로 적용됐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메모리인 HBM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 뜨는 차세대 메모리 HBM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